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MG 내러티브 건담 C장비 버전 가토키용 B장비 확장 세트. MG 내러티브 버카가 처음 발매될 때 과연 B장비나 A장비 같은 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B장비는 옵션으로 또 발매를 하네요. B장비 합본과 이렇게 옵션 단품이 동시 예약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합본은 따로 구매하지 않고 이 옵션만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합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C장비용 클리어 파츠 있잖아요. 이 사이코 프레임이 원래는 클리어 레드인데 완전 무색 클리어로 들어간다라는 것과 그리고 베이스가 하나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매는 2024년 11월 달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한국은 좀 많이 늦었죠. 2024년 끝나갈 때쯤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격은 이 옵션 단품 기준 엔가로 2,600엔, 국내 정가는 31,200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습식 데칼입니다. 버전 카토키다 보니까 습식 데칼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B장비에 사용하는 습식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C장비 백팩용 조인트입니다. 내러티브 건담 본체를 C장비로 만들어 놓고도 이 B장비를 끼울 수 있게 해주는 조인트예요. 그리고 소형 실드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고요.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팔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는 여기는 없어요. 내러티브 건담 본체에서 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춘 구멍이 뚫려 있고 나름 역시 파츠 분할들 상당히 이쁘죠. 애니메이션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추가적인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외장을 열고 안쪽에 프레임을 전개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 소형 실드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 조인트 파츠 같은 거 없이 자체적으로 내장된 프레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물론 이제 실드 조인트도 이 가운데다 끼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수성의 마녀 그 웨폰 디스플레이 그건데 결국 이 친구도 3mm 조인트다 보니까 B장비의 무장을 올릴 수 있게끔 이걸 하나 딱 넣어주더라고요 또. 그리고 오늘의 본체 B장비입니다. B장비는 이거 전체를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여기에 판넬처럼 생긴 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정식 명칭은 유선식 원격 공격 단말기입니다. 내장된 기능이 사이코 캡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인컴이라고 부르지만은 그건 정말 편의상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졸탄 같은 경우도 가짜 판넬이라면서 한 소리 했었죠. 졸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도 그냥 편의상 인컴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백팩이랑 이 무장을 같이 껴놨느냐? 이게 정말 설정대로 이 백팩 안쪽에 드럼 형식으로 해서 이 선이 말려 있어요. 연결돼가지고 선이 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 좀 먼저 보고 이제 와이어를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백팩 자체적인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데 설정화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누워져 있는 이런 프레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레임 자체 디테일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이 인컴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프레임들이 다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상 이상으로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쪽 마찬가지. 더 복잡해진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고요. 또 여기저기 가동할 것만 같이 생겼죠? 실제로 여기저기 가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팩 안쪽 같은 경우도 마치 이런 터빈 같은 또는 이제 덕트 디테일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 이 바깥쪽에서 봤던 이 회색 부분이 안쪽에도 조그만한 게 있네요.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 백팩과 연결할 프레임이 이렇게 또 가동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백팩도 이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꺾어줄 수 있게 관절이 하나 심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포즈 잡거나 할 때 좀 더 멋들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컴 연결한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인컴을 가동시킬 수 있는 관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안쪽으로도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눕혀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절을 꺾어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인컴은 어떻게 사출을 하느냐? 일단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방금 이렇게 관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조금씩 꼬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팩 안쪽에 있는 이 회색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이 뒤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있는 프레임, 이 커버를 열어줄게요. 안쪽에 와이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튀어나온 프레임이 레버입니다. 다이얼이죠. 이 다이얼을 돌려서 묶여있는 와이어를 풀어줄 겁니다.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프레임 돌아가는 거? 네, 프레임 돌아가는 게 꽤나 멋지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푸는 건 좋은데 와이어가 안 나오는데 쉽잖아요. 이럴 때 뭐 이쑤시개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와이어 이렇게 한번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쭉 당겨서 천천히 이제 와이어 풀어주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풀어줍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서 쭉 풀어주면 이렇게 와이어만 적당히 당겨도 묶여있던 게 풀리거든요.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풀렸으니까 더 당겨도 안 나오거든요. 이제 더 돌리면 묶이기만 하고 해서 뒤로 가서 다시 요 다이얼 프레임은 다시 락을 걸어줍니다. 자, 이제 한쪽 됐습니다.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외장 부분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와이어가 보이는군요. 이 부분 역시 이렇게 이쑤시개 집어넣어서 좀 당겨주면은 이 관절을 통과해서 와이어가 또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쭉 또 빼줍니다. 쭉쭉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안쪽은 다 당겼어요. 이제 프레임 덮어주고 여기까지 당겼으면 끝났습니다. 이제 인컴 사출을 해줄 건데요. 좌우에 있는 외장으로 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풀어줍니다. 락이 풀리면서 사출이 되고요. 사출되면서 와이어가 그대로 따라오면서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해서 사출이 완료가 됐는데 다시 집어넣으려면 이제 반대로 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방금 했던 거를 다시 또 이쑤시개로 한번 쑤셔가지고 이렇게 와이어 당겨주면서 하나 한 땀 또 이렇게 당겨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자체는 안에 이렇게 철심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감겨야 되니까 그런 심 같은 거 없이 약간 고무 파이프에 가까운 느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무장인 유선식 원격 공격 단말기, 약간 핀판넬 마이너판처럼 생겼다라는 게 제 첫인상이었거든요. 뭐 그 인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색상은 분할 처리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프레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곳저곳 다 분할로 되어 있고요. 나름 이 중간 부분에 관절이 있어서 각도를 좀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이코 캡처로 이 친구는 가동식으로 움직여줍니다. 외장 좌우를 살짝 갈라줍니다. 이렇게 안쪽에 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락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좌우 벌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락을 풀어서 좌우를 벌리고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을 틀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좌우 락을 풀고 그대로 프레임을 가동시켜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짜잔. 이렇게 사이코 캡처 전개 완료! 기본적으로 페넥스를 잡기 위한 사이코 캡처죠. A 장비도 사이코 캡처가 있었고 B 장비도 역시나 사이코 캡처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HGUC에서는 이게 교체식이었단 말이죠. 프레임 자체가 교체식이었는데 이거는 아주 멋들어지게 이제 다 프레임 가동식이라서 굉장히 볼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내부도 다 파츠 분할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관절들 다 그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은 이 외장 부분도 살짝씩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프레임이 가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또 나름 전개되어 있는 프레임에도 디테일들이 꽤나 볼만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되돌릴 때도 이렇게 하나씩 접고 좌우에 돌기 맞춰서 락을 걸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해서 락 걸고 이렇게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아무래도 요겁니다. 이게 와이어가 꼬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바닥에 이렇게 딱 늘어뜨린다든가 이런 액션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특히나 애니메이션상에 나왔던 액션 중 하나가 사이코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NTD가 발동되면서 이 친구 무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가 끊어져요. 그래서 나는 애니메이션처럼 와이어를 이렇게 바닥에 늘어뜨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게 아무래도 꼬여 있어서 말려 있다 보니까 원래 안쪽에선 그렇잖아요. 말려 있잖아요. 그게 말려 있던 게 펼쳐진 거라서 그게 조금 이제 그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요 가장 최종 단계 부분 있죠. 여기만 좀 늘어뜨려 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역시나 와이어가 좀 꼬여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바닥에 이렇게 늘어뜨려 놓기는 힘들다. 좀 이렇게 펼쳐주는 과정 같은 게 조금 필요하더라. 이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연하지만 다시 와이어를 안쪽에 감아주려면은 이 중간 부분도 열어서 다시 와이어를 이쪽으로 당겨와야 됩니다. 뭐 당연한 작업이죠. 아무래도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긴 해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당겨오면 좀 수월하게 작업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인컴 쪽은 닫고 해주고, 여기를 이제 다시 스위치 눌러서 뒤에 요 레버 꺼내서 감아줍니다. 돌돌돌돌돌돌 천천히 감아줍니다. 알아서 딸려오기 때문에 여긴 그냥 감아주기만 하면 돼요. 쭉 감아줍시다. 오케이, 다 감겼죠? 여긴 외장은 덮어주고 반대쪽으로 가서 전부 다 당기고 나면 약간 이게 레버가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다시 살짝만 풀어주고 락을 걸어주면 끝! 자, 그럼 내러티브 건담 버전 카토키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또 장착을 시켜봐야겠죠. 백팩만 좀 뜯어오면 편하게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백팩의 외장을 열고 이 위쪽 정가운데 있는 외장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위에 끼우면 되고요. B장비를 가지고 와서 위쪽 프레임을 전개하고 방금 조작한 백팩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그대로 덮어줍니다. 덮을 때도 B장비에 있는 돌기가 백팩 중앙의 구멍과 맞닿으면서 또 위치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 밀착 깔끔. 그리고 소형 쉴드는 내러티브 건담에 있는 이 쉴드 조인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팔에다가 장착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아래쪽 프레임을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 조인트를 바깥쪽이 아니라 이 안쪽에다가 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손목이랑 이렇게 밀착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완전 밀착되고 나면은 이 손목 프레임이랑 딱 이렇게 완전 밀착되게끔 되거든요. 이게 어중간하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빠져 보인다거나 조금 덜 들어간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밀착시켜 주세요. 그리고 뭐 팔을 하박 회전을 시켜도 좋고 아니면은 이대로 조인트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동시켜서 쉴드를 장착해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는데 이게 구멍을 왜 안쪽 구멍을 이용하라는 거냐면은 바깥쪽 구멍은 이 C장비가 됐을 때 이제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팔이 커졌을 때 쓰는 거고요. 이 안쪽을 써야 A장비나 B장비 때 딱 맞는다는 거. 그래서 완전 밀착. 자,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 건담 B장비 완성! 거의 사이즈가 2배 가까이가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을 하고요. 높이 한번 재봐야 할 것 같죠? 백팩을 완전히 세우니까 30cm 살짝 넘네요. 30.23?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무게중심이 백팩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B장비만의 그 특유의 매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MG 100분의 1 스케일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극대화된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특히나 뒷모습이 저는 B장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 백팩의 이 동글동글한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진짜 백팩이 크긴 크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엄청 크네요. 여기다가 오래간만에 HGUC도 꺼내왔습니다. HGUC 때도 확실히 커지긴 커지네. 역시 무장 특색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MG가 되니까 그게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뭐 버전 카토키답게 굉장히 좀 뭐랄까 디테일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럼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액션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소형 실드 액션입니다. 막는 액션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액션으로 먼저 포즈를 취해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간 실드였다 보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양옆으로 들어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무장을 사용하는 모습이 거의 안 나와요. 콜로니 내부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는 모습은 거의 안 나오고 이제 본인이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방어 일색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방어하면서 나왔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죠. 신한주가 내러티브를 완전 밀어붙이던 그런 장면이죠. 콜로니의 건물들을 막 부수면서 막 뒤로 밀려나면서 나왔던 장면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구도다라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빔사벨 액션도 막 엄청 화려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신한주의 공격을 막는 형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한주가 찌르려는 거를 오른팔로 저지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구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로 노려보는 것 같은 이 구도가 애니메이션 장면의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계속되는 신한주 스타인의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최소 출력으로라도 써야겠다 하면서 인컴 하면서 발사를 하게 되죠. 근데 애니메이션 다시 보니까 되게 그 애니메이션 속 디테일을 다 재현을 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도 일단 사출 전에 인컴의 뒤쪽이 이렇게 슬라이드하고 이 해치가 열리고 이 와이어가 먼저 촤르륵 하면서 풀려요. 이 상태까지 왔다가 인컴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즈를 옆에서 보면 딱 이런 느낌. 애니메이션도 지금 이 모습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인컴의 사출! 와이어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출이 되는데 사출 후에 이거 스탠드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뒤쪽 부분에 안쪽에 프레임 하나 보입니다. 손톱거리도 보이죠? 이걸 돌리면 안쪽에 3mm 구멍이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속되어 있던 스탠드를 이워주는 거죠. 그렇게 사출한 모습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 졸탄 아카넨 씨 뭐라고 하시나요? 유선? 가짜 판넬이라니 건담이 할 짓이냐? 지금도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게 뇌리에 박히더라고. 야, 그 당시에는 내러티브 건담에 대한 이미지랄까? 야, 어디서 저런 걸 주워다 썼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보고 본인도 이제 붉은 혜성의 실패작이라고 불리면서 걔 보고 얘도 이제 이류 건담이라고 막 나 같은 실패작한테는 이류 건담으로도 충분하단 거냐 하는 그런 대사는 참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졸탄 아카넨 이거 이게 실한주 얘기하는데 아무튼 졸탄 아카넨 이 작품 속에서 괜찮은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러티브 건담 하면 사실상 이 졸탄 아카넨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 B장비, 내러티브 C장비 상태에서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구성 볼 때 잠깐 그 C장비 조인트라고 이야기한 게 있죠. 말 그대로 백팩의 C장비 프레임을 대체할 파츠입니다. 자, 원래라면은 이렇게 기존 백팩에서 커버를 열고 이 위에 걸 빼고 그 부분을 대체할 파츠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이코 프레임만 다 덜어내고 이 녀석, 이 검은색 녀석 이 프레임을 B장비를 끼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위쪽에 구멍이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죠. 그래서 조립을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사이코 프레임들 장착을 해주고 다시 백팩으로 가서 이걸 껴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백팩에 있었던 파츠도 전부 다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생겨난 공간에다가 B장비가 와서 도킹! 그대로 밀착까지 깔끔하게 C장비 백팩 상태에서 장착이 됐고요. 나머지 소형 실드도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장착을 하고 대신에 원래 내러티브 실드처럼 이제 프레임 구멍 뒤쪽에다가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 프레임을 먼저 끼고 손목 감싸면서 짠 프레임 껴주고 마무리는 백팩에 장착. 짜잔! 완성! 내러티브 C장비 위드 B장비? 아니면은 내러티브 BC장비? 무튼 완성! 이렇게 C장비 상태에서도 이제 B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조인트가 들어가니까 취향껏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한정판 MG 내러티브 건담 C장비 버전 카토키용 B장비 확장 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합본도 있고 옵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옵션으로 리뷰를 했지만 합본이라고 해서 구성이 특별히 뭐 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해봤자 이제 내러티브 건담 C장비용 사이코 프레임이 무색으로 들어간다. 그거랑 이제 본체용 스탠드 하나 더 넣어준다 정도거든요. 색깔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만은 역시 아무래도 둘 다 웹 한정이다 보니까 이제 쉽사리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할 수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애초에 본체인 내러티브 자체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저도 호평을 많이 했었고 추천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옵션도 잘 나왔어요. 일단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그런 시퀀스들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많이 불편하죠. 저 와이어를 넣고 빼고 하려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는 게 매우 번거로운 포인트긴 한데 하다 보면 약간 바늘 꿰기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줄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막 그런 거. 근데 뭐 이렇게 포즈 잡아놓고 나면은 멋있으니까요. 예. 신한조 스타인과의 이런 액션 포즈도 상당히 잘 나오기도 하고요. 웹한정이라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겠네요. 그래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